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건강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애리조나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까지 108도, 110도를 오르내리다가 지금 오늘 토요일부터 날씨가 조금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104도를 기상청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실질적인 체감 온도는 한 110도 정도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8도라고 그러면 섭씨로 한 42도 정도 되는 것이죠. 42도 되는 더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프랑스에서도 갑자기 더위가 40도대로 올라가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인원이 죽었다고 해요. 그 더위 때문에. 프랑스는 그 날씨가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에어컨 시설이 잘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애리조나 날씨는 40도대에도 이렇게 일사병으로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년에 하이킹을 무리하게 했다든가 해서 탈진이 돼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무리해서 목숨을 잃는다든가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는 여름 되면 6월부터 7월, 8월까지는 거의 섭씨로 40도 이상 온도가 거의 매일 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면 당연히 더운 거를 대비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물도 하루 이틀 지난 거는 잘 먹지 않고요. 식중독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위 관계는 매년 느끼는 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는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에어컨 시설이 돼 있고 직장은 직장마다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더위에 잠깐씩 그 햇빛에 나가서 자동차를 타고 내릴 때 뜨거운 그 열기가 잠깐씩 오는 정도지 자동차 안에 에어컨이 잘 나오고 집 안에 건물 안에 모두 다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애리조나 날씨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일상 건강 생활에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감기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몸살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유난히 명치 부분이 가슴 부분이 많이 아팠을 때는 여러분들 한 담낭을 한번 걱정을 해보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녘에 배가 뒤틀리고 아파서 지금까지 배가 아파서 고생한 것 중에서는 가장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명치 부분이 어떻게 아프냐면 조금 표현을 하자면 그 쥐어짜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 같은 것이 가슴에 박혀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굉장히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거기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을 했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르니까 언제 아팠느냐 하듯이 깨끗이 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석이 생겨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픈데요.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울트라사우나 검사를 받고 해보니까 담낭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담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고기류나 튀김류라든가 그런 어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는 쓸개가 있죠. 쓸개에서 그걸 걸러주는 기름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차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찌꺼기들이 거기 남아서 굳어버리는, 그래서 돌로 변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담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담석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담석이 생겼는데 맥주를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돌이 쓸려 나와서 더 이상 통증이 없고 완치가 됐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개나 어떤 간에 생긴 돌이 아니라 그건 요도 기관에서 생겨있는 돌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닥터에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쓸개나 이런 데서 생긴 거는 전혀 그건 무관하고요. 그냥 웃음으로 대처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닥터한테 담석이 있어서 몸에 그렇게 통증이 있다는 그 진단을 받고 바로 어떻게 처방을 안 해주고 그 응급실에서는 그러니까 담석의 전문 의사 스페셜 닥터를 만나봐라 하고 안내서를 저희한테 남겨줘서 그 스페셜 닥터한테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 닥터한테 가려면 그날 바로 스페셜 닥터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하고 며칠 기다려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내가 이렇게 아파서 담낭이라고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그 이제 담석이 인사이드에 들어있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간단한 수술이다, 어떤 분들은 그게 담석이 너무 작아서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게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 수술해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경험들도 많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사실 귀담아 듣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 닥터한테 예약을 해서 찾아갔더니 스페셜 닥터가 그 MRI 촬영한 거와 그 울트라사우나 촬영한 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을 권해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 저도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것을 쓸개를 제거했을 때 더 이상의 그러한 잔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쓸개를 제거하게 되면 소화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한동안 적응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가 처방한 대로 저는 바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3일 지나면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담낭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술은 그 배에서 좌우 중간으로 해서 4군데에 그렇게 구멍을 뚫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계로 들어가서 기계로 집어넣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은 쓸개를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 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한 거고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는 식사를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가벼운 흰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 이틀 정도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질을 높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약 한 2주 정도는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러지 못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뒤로 한 3, 4일 지내게 되면 운전 정도는 할 수 있고요. 가벼운 걷기 운동 정도를 하면서 몸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하면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이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거기서 닥터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2달 전까지는 무거운 거는 들지 말아라. 그래서 2달 정도 지나면 뭐 가벼운 정도는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만 고생을 하면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각자 어떤 사람들은 쓸개를 제거하면 몸 컨디션이 매일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상적인 거 컨디션하고 별로 느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는 저도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나다 보면 수술도 하게 되고 수술에 대한 그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깨어났을 때 그런 느낌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경과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담낭으로 지금 이제 의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식사는 큰 문제 없이 하고 있고 일반 그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3일 전부터 그러니까 뭐 당약이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뭐 피로회복제라든가 영양제 같은 것을 먹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영양제도 3일 전부터 전부 끊고 그 수술 대기를 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있는 혈관이 혈이 흐르는데 그랬던 영양제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수술하는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닥터가 숙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약을 먹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식사료만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날에는 수술하기 8시간 전부터는 일체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물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날 식사를 하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 새벽 5시 반에 저가 이제 병원을 가게 돼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간단한 뭐 접수나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술을 바로 집행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그 대수술이는 큰 수술은 아닌데 간단한 수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신 마취 수술이기 때문에 닥터들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경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수술 중에 몸에 있는 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몸도 지정되어 있는 세제로 깨끗하게 몸을 샤워를 하고 그러고 오라고 저희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수술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수술이라 그러면 약간의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수술을 준비하고 있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산행을 하는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리조나가 지금 이제 제가 수술을 하고 나온 뒤부터 뭐 110도에서 113도, 114도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거의 뭐 40도 중반대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50대에 육박하는 온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뭐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서 회복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 생활하다가
어디 가슴이 아프다든가 옆구리를 아프다든가 했을 때 그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 요 정도는 아프지 않 괜찮아 참으면 괜찮겠지 하고 간단한 진통제로 견디려고 하면 잘못되면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이 일반적인 생활에 오는 통증보다 좀 고통이 심하다 하면 바로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에도 그때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엄지발가락 옆에가 통증이 심하게 와서 정말 견딜 수 없이 잘라내는 대로 아파서 그걸 갔더니 그게 통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만 스치어도 아프다는 통풍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인사이드 배 안에서 아프니까 그 두려움은 몇 배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공포적인 분위기가 와서 이게 큰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간단한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닥터의 처방을 받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 담담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통이 없고요,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시고 남은 어떤 연령대가 얼마나 됐든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